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거든요.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죠. 아주 흔한 이름이고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나 이거 골다공증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해본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분한테는 골다공증에 관심이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에 걸리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방심하다 보면은 골절로 이어져서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번 순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골다공증이죠.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아주 집중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골다공증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 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의 뼈는 한 번 생기면 일생 동안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몸속의 뼈를 보면은요, 오래되고 노후된 뼈는 계속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 과정을 골흡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골 흡수돼서 녹아 없어진 빈 자리를 새로운 뼈가 계속 채워져 만들어지는 과정을 골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뼈는 녹아 없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뼈가 계속 채워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몸속의 뼈는 항상 건강하고 새롭고 튼튼한 뼈로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오래된 뼈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골 흡수하고 생성은 몸속에서 자율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조정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골 흡수가 많아지거나 골 생성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골 밀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뼈가 바람든 무같이 푸석푸석해 가지고 아주 뼈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골 흡수가 골 생성보다 많아져 가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쉽게 부러지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누워있는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얘기 드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골밀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골밀도, 그 다음에 설명드린 단어에 또 피질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골수강, 소주골.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설명하려면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는 골다공증 오늘 4회 걸쳐 설명드리려면 그 이전에 이런 의학적 용어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골밀도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 뼈는 골세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인 골기질이라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단한 뼈 모양이지만요. 그런데 이 골기질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주성분인 유기질 성분하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기질하고 무기질이 주성분인 골기질이 성분이 많아가지고 뼈에 잔뜩 차여 있으면은 그 단위 면적당, 뼈의 단위 면적당 골기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현상이 골밀도가 높다고 표시하는 겁니다. 골밀도가 높다. 골밀도가 높다는 말은 바로 유기질하고 무기질 중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잔뜩 빽빽이 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서 진행이 되면은 이런 골기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무기질 함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위 면적에 있는 골기질의 함량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질환을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번 사진 볼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골반이고
이게 대퇴골이죠. 여러분 엉치뼈거든요. 엉치뼈를 보면은 이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두꺼운 부위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부위가 바로 피질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일수록 이 피질골이 두꺼워요.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아주 고락적이죠. 뼈가 아주 건강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도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꼬뭇꼬뭇한 구멍이 골수강이거든요. 이 골수강에 바로 소주골이라는 뼈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소주골이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필름 한번 볼까요? 척추골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전면에서 보는 거고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측면에서 보면은 척추골은 피질골에 거의 없어요. 하얀 거에 잘 두꺼운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척추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골은 피질골이 거의 없고 가운데 소주골로만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의 그 뼈의 구조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진행이 된다는 뜻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골기질에서 유기질하고 무기질의 함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유기질하고 무기질의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무기질 속에 있는 주로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엑스레이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거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많을수록 엑스레이는 하얗게 보이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줄어들면은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항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피질골이 우선 얇아집니다. 간단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좀 전에 보인 건장한 사람의 대퇴골, 엉치뼈의 모습을 보면 피질골이 이만큼 두꺼운 게 보여요. 나이 들어가지고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된 사람 보면 피질골이 그만큼 얇아지거든요.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골수광 쪽에 있는 소지골의 함량이 떨어지니까는 엑스레이상에 더 하얗게 안 보이고 더 꼬뭇꼬뭇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골다공증이 진행된 사람의 엑스레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이미 여기가 뼈가 부러진 게 보이거든요. 한번 그 다음 사람 사진 볼까요? 두 개를 또 비교해 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건강한 사람의 척추뼈의 모습이고 골다공증이 진행된 사람의 척추뼈의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피질골은 이미 여기도 얇기 때문에 척추체에서는 피질골은 잘 보이지가 않고 가운데 있는 소주골이 이쪽을 보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함량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거뭇거뭇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뭇거뭇하게 보이기과 더불어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니까 몸무게 때문에 체중이 내려앉아가지고 조금씩 내려앉은 게 보입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사람의 엑스레이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골다공증에 걸리면은 허리 통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다. 되게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로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허리 통증이나 좀 피로감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분 관심이 이렇게 많은 거는 골다공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이 그 뼈가 그렇게 약해지니까 쉽게 골절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골절로 인한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골다공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인 골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골다공증에 걸리면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한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허리 통증은 실제 골다공증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골다공증은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걸리거든요. 노인층에 걸리면 허리 디스크나 노인이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허리 통증이거나 안 그러면은 골다공증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골절이거나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지 실제로는 골다공증 자체로 인한 통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적 여건이 발달하면서 사람 수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저도 젊었을 때 한 20대, 30대 보면은 환갑 그러면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요새 환갑 그러면은
노인은 노인이지만 노인층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나이가 많아지면 골다공증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골다공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많아지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골절 또한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나라 통계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2003년 기준에 남성은 74세고 여성은 80세로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골다공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를 보면은 다른 통계를 보면 일생 동안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로 인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통계를 보면은 여성의 40%, 남성의 13%가 일생 동안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이상 골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대부분 여성분이잖아요. 이 중에 반 가까이는 앞으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 생길 가능성 무지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골다공증은 원인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골다공증 원인에는 크게 1차성 골다공증하고 2차성 골다공증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여성분한테 가장 많은 폐경후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하고 두 번째가 나이든 특히 남자 여자 관계없이 노인에서 발견되는 노인성 골다공증이에요. 폐경후 골다공증은 여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로 소주골이죠. 소주골 아시죠? 뼈 가운데에 있는 뼈의 구성성분을 소주골입니다. 소주골의 함량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주로 골절이 많이 오냐면은 어디에 많이 오냐면 손목 골절, 그 다음에 척추 골절이 제일 많이 옵니다.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 그리고 노인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70세 이상의 남성, 여성 모두에 발생할 수 있는데 나이가 더 늙었기 때문에 피질골까지 같이 얇아져요. 피질골도 얇아지고 소줄골도 소실되니까 대퇴골, 경부가 많이 골절이 많이 옵니다. 골절이 많이 오거든요. 이외에 좀 전에 설명드린 1차성 골다공증 말고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있는데 2차성 골다공증은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나서 2차적으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어떤 질환, 이런 질환은 낫지가 않는 병이거든요. 만성질환입니다. 이렇게 만성질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뼈주사, 안 그러면 류마티스 치료에 드는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써도 2차성 골다공증 발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산제 있죠. 제산제 많이 써도 골다공증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혹시 속 쓰리다 그래서 제산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아요. 그 2차성 골다공증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2차성 골다공증의 마지막으로 술, 담배, 커피는 기호식품이거든요. 이런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골다공증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관심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성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사람이 나이 들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폐경기 이후 여성, 안 그러면 70세 이상 같이 나이 든 노인이면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2차성 골다공증 그렇지 않죠. 어떤 만성 질환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제산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너무 오랫동안 썼을 때 발병하는 후유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사회에 걸쳐 설명드린 골다공증은 주로 1차성 골다공증이죠. 그러니까는 여성의 폐경기에 나타나는 폐경후 골다공증하고 나이 든 노인에 나타나는 노인성 골다공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차성 골다공증에서 술, 담배, 커피 많이 드셔야겠지만 너무 좋아하시면은 2차성 골다공증 원인이 되니까 신경 쓰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분 동안에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그 원인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계신가요?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그 골다공증이 또 그 골다공증 원인이 발생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경향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요새 젊은 분들 무조건 날씬하고 팔다리 삐쭉만한 미인이죠.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무슨 사람이냐면 골밀도라는 단어 좀 전에 설명드려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뼈의 골밀도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성장이 끝난 거거든요. 20대예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까지는 골밀도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30대가 조금 넘었으면은 골밀도가 다시 서서히 감소해요. 감소하거든요. 이거는 생리적 현상이지 인위적으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경기 이후가 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젊었던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뭐 날씬한다, 팔다리 가늘어야 미인이다. 그러니까는 안 먹거든요. 다이어트 아니라고.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양 상태가 정상 사람보다 불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골밀도 형성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평균 수치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의 골다공증이 있고 넓은 의미의 골다공증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골밀도가 일정 수치를 넘었으면 골절이 나니까 그 수준부터 골다공증이라 얘기하니까 30대 사람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는 좁은 의미의 골다공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거든요. 넓은 의미의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건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혹시 며느리거나 따님을 키우실 때 삐쩍 마르고 날씬한 사람 별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좀 뚱뚱하다 못쓰지만 체격이 좀 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나서 팔다리 부러지고 고생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너무해가지고 골다공증 온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뚱뚱해야 돼요. 뚱뚱하다는 표현이 없지만 적당히 건강해야 됩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골다공증의 원인하고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